이런 무장을 한 어떤 물고기는 굉장히 높은 위험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순위에 속할 것입니다. 예전부터 알려진 칼날 같은 이빨과 고대의 공포를 잊어버리세요. 마리아나 해구의 심연을 탐험해보세요.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생물들 중 일부의 집으로 비정상적인 생물부터 거대한 심해 거주자까지 이 20가지 생물들은 순수한 공포에서 전설적인 메갈로돈과 견줄만 합니다. 심연에 파고들어 가장 무서운 자연의 창조물을 발견하세요. 이 멋진 생물의 머리 크기를 봐. 사실 이 생물의 머리는 아마도 내 것만큼 크겠죠. 심해 용어의 기사 심해 용어가 심장의 거대한 머리와 빛나는 불씨로 끝난 턱수염을 가지고 세계 해양의 심연에 잠복하는 어마어마한 사냥꾼으로서 그것은 자랑스러운 살쾡이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이빨을 자랑합니다. 아마도 사냥감을 유혹하고 어둠 속에서 파트너를 유인하기 위해 광사체라고 불리는 특수한 장기를 통해 빛을 내는 광어와 유사성을 보입니다. 그것의 빛으로 그것은 무심코 피해자를 감지하고 강력한 턱으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소화된 사냥감을 숨기기 위한 검은 위장막과 같은 독특한 적응력을 발전시키며 그 빛은 심해 생태계에서의 생존을 보장합니다. 그들의 번식 습관은 대부분 비밀스럽지만 암컷이 남성을 위해 알을 방출하고 결과적으로 산란된 산란체는 성숙할 때까지 스스로를 돌본다고 여겨집니다. 최대 5000pt의 깊이에 서식하며 심해 용어는 주로 북대서양, 서부대서양, 멕시코만에 서식합니다. 블루페안 괴물 특정 학계에서는 블루비 미지의 현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 및 기상관리국이 1997년에 배치한 수중 마이크 어레이에 의해 여러 번 감지되었지만 직접적으로 관찰된 적은 없습니다. 이 소음은 빙산의 형성을 연상시키며 흥미를 자아내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을 알려진 해양 생물들의 발성과 비교하지만 암호학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해양 동물에서 유래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알려진 어떤 생물보다도 높은 소음의 양은 피스톨 새우와 같은 더 작지만 매우 효율적인 소음 생성기와 같은 대안적 가설을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남극의 빙산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블루베의 신비한 기원은 그것이 추정된 길이가 76.2m인 동물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블루베 잠재적인 원천, 자연적 현상인지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양 생물인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흥미는 계속됩니다. 삼각대 물고기, 심해의 물고기 탐험은 흥미로운 종들인 삼각대 물고기, BATH와 EPTEROIS, GRAELLATOR와 같은 종을 만났을 때 특히 흥미를 자아냅니다. 가장 깊은 바다의 영역 중 일부에 서식하며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분포되어 있으며 서양 호주와 타스마니아 해안의 플린더스 섬 부근에서 관찰됩니다. 최대 6,000m의 깊이에서 번성하며 검은 소구와 거대한 오징어와 같은 다른 심해 주민들과 서식지를 공유합니다. 최대 30cm까지 자라는 삼각대 물고기는 종종 바닷바닥에 조용히 앉거나 그들의 거미 물고기 친척 위로 솟아오릅니다. 수영할 때 1m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들의 긴 뼈로 된 지느러미는 그들이 서 있을 때 액체와 함께 단단해져서 그들의 포식 전략을 돕습니다. 해류에 실려오는 먹이를 가로채기 위해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 서 있으며 진동을 감지하기 위해 예민한 지느러미에 의존합니다. 심해에서 거의 시력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세워진 가슴 지느러미는 잠재적인 먹이를 그들의 기다리는 입으로 안내합니다. 돌돔. 돌돔은 우수한 은폐 능력으로 유명하며 암초나 바위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들의 악성의 독성과 함께 보통 27에서 40cm에 이르는 길이에 도달하여 호주 해역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암초돌돔과 강어기 돌돔. 암초 변형은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고기로 1시간 내에 치명적인 산침을 낼 수 있습니다. 호주 북부 열대 연안의 해양에서 서식하며 돌돔은 앉아서 기다리는 포식자로서 뛰어납니다. 의심치 않는 먹이가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반사력으로 강력한 턱으로 먹이를 잡아서 종종 통째로 삼킵니다.
더듬이에 수용된 독은 포식자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기능하며 사람과의 접촉 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여 호흡곤란, 심장마비, 경련 및 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망 사례가 발생했지만 호주 정착 이후 호주에서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사용 가능한 항독소로 인해 사망을 막아왔습니다. 암초를 꺾거나 탐험할 때는 견고한 신발을 착용하고 산란 시에는 즉시 의료 지원을 받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낚시 물고기 대서양과 남극 해양의 어두운 심연에는 수십 종의 깊은 바다 낚시 물고기가 서식하며 각각은 탁한 환경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솟아오르는 투명한 이빨로 가득 찬 커다란 입으로 그들은 행성에서 가장 추악한 생물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두운 회색에서 갈색으로 일부는 최대 3.3피트까지 자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1피트 미만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암컷 낚시 물고기를 식별하는 것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빛나는 덫으로 된 낚시대와 유사한 등지느러미입니다. 그들의 유연한 몸은 그들이 자신의 크기의 2배 먹이를 삼킬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에 훨씬 작은 수컷은 이러한 적응을 포기하고 기생생활을 채택합니다. 암컷을 만나면 수컷은 그녀에게 붙어서 결국에는 그녀의 피부와 혈류와 융합되어 내장기관을 잃고 고환만 남깁니다. 이 독특한 번식 전략은 암컷이 그녀의 몸에 여러 남성을 낳도록 보장합니다. 뱀장어 오징어 대양의 온대와 열대 지역에서 오징어를 만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뱀장어 오징어입니다. 다른 오징어 종들과 달리 뱀장어 오징어는 방어를 위해 먹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독특한 전술을 활용합니다. 그것의 텐타클 끝이 빛나는 점성 점액 구름을 방출하며 최대 10분 동안 빛을 발합니다. 이것은 오징어가 포식자를 회피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최대 길이는 28cm이며 암컷은 일반적으로 수컷보다 면피 길이가 7.9에서 12.1cm에 이르는 범위 내에서 더 큽니다. 형태, 크기 및 색상에서 축구공과 유사한 뱀장어 오징어는 어두운 혈색과 눈의 색상으로 이름을 얻었으며 특정 조명 조건에서 가끔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위협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양의 깊고 산소가 부족한 심연에서 평화로운 존재를 취합니다. 오해와는 달리 그들은 피를 먹이지 않고 대신에 음식이 자신에게 오길 기다립니다. 이것은 다른 두각류와는 다른 독특한 행동을 보입니다. 주름상어 넓은 바다의 깊은 곳에는 주름상어가 서식합니다. 선사시대의 유물처럼 보이는 이 기묘한 생물은 거의 7피트에 이르는 긴 원통형 몸과 멀리 놓인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 바다 표면 아래에 깊고 어두운 물을 항해합니다. 독특한 아가미 슬릿은 그것을 주름상어로 만듭니다. 이 종은 대륙 경사면의 물에서 번성하며 동굴과 틈새에서 피난처를 찾으면서 큰 입과 3개의 칼날 모양 이빨, 갈색 색조로 특징 지어진 물갈퀴 형태의 개의 아가미 슬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벌개를 가진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식 중의 수컷은 암컷에게 정액을 전달하기 위해 암컷을 이용하며 1년 이상의 임신 기간 후에 태어난 2에서 15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수컷은 전체 길이가 92에서 163cm 이르며 암컷은 130에서 135cm가 될 때 성숙에 이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0m에서 1500m의 깊이에서 발견되며 이들은 해안 선반과 상층 대륙 경사를 선호하는 소박한 생물입니다. 심해 도끼고기 대양의 심연으로 내려가면 깊은 바다 도끼고기의 탄력이 드러납니다. 이 흥미로운 생물은 자신의 환경의 가혹한 조건을 거부하며 그 외모와 반포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도끼 모양의 몸으로 이름을 얻은 이 견고한 물고기는 영원히 놀라운 표정으로 계속되는 입과 큰 돌출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끼고기는 1.1에서 4.7인치에 이르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깊은 바다의 도전에 대한 생존에 놀랍습니다. 그것은 그것의 서식지에 거대한 압력을 쉽게 이겨냅니다. 반조명은 포식자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작용하며 생물 빛의 강도와 색상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응은 도끼고기를 어둠 속에
숨기기 위해 가짜 반사와 빛을 흩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약성과 1년 미만의 짧은 수명에도 불구하고 심해 도끼고기의 인구는 세계적으로 온대와 열대 해양에서 번성하며 대서양, 태평양 및 인도양에 서식합니다. 대서양 늑대어. 강력한 포식자인 늑대어는 큰 머리, 강력한 턱 및 해산물, 개 및 해양 달팽이와 같은 딱딱한 몸체를 먹는 데 적합한 송곳니를 갖추고 있으며 최대 5피트까지 자랍니다. 그들은 둥근 머리와 여러 줄의 돌출된 이빨이 장식된 날카로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푸른 회색 색조는 가벼운 아랫면과 그들의 길이에 따라 어두운 수직 패치로 표시됩니다. 이 독립적인 생물들은 번식 계절 동안 쌍을 이루어 내부 수정에 참여합니다. 양성 모두가 부화될 때까지 비교적 큰 알을 지킵니다. 이러한 양성 돌보기는 북대서양의 차가운 물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부모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얼어붙음을 방지하는 혈액 화합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느린 성숙과 감소하는 수가 보전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특히 그들이 무척 중요한 바위 암초의 주요 생물로서 해산물의 인구를 조절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포식자를 지속시키기 위해 보전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빨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 이빨이 길다고 말하면 보통은 노화를 의미하지만 이빨돔에게는 출생부터의 특성입니다. 이 작은 생물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가장 높은 치아 대 몸체 비율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에 바른 대화를 위해 그의 점액으로 가득 찬 얼굴 구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물고기도 우리와 같이 민감하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성체 이빨돔은 황혼대에 서식하며 새끼들은 표면 근처에 남아있어 아이코닉한 이빨이 발달할 때까지 동물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위협적인 외관에도 불구하고 이빨돔은 움직임과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감각기관인 측면선을 의존합니다. 그의 초검은 99.5%의 빛을 흡수하는 초록색 피부를 가지고 있어 은신에 도움이 됩니다. 먹이를 찾을 때 기회주의자인 이빨돔은 화학 수용체를 사용하여 먹이를 감지합니다. 먹이가 접근하면 그의 강력한 이빨이 함정 역할을 하여 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다행히도 특수한 소켓이 자해를 방지합니다. 현재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일반 이빨돔은 16cm에 달하며 절반 사이즈인 짧은 뿔 이빨돔은 열대 해역에 서식합니다. 머리 없는 닭 몬스터. 실제 바다의 닭을 만나보세요. 귀여운 붉은색 생물인데 둥글고 가슴이 풍만한 머리 없는 닭 몬스터로 불리는 이상한 바다 오이인 엘림니아스테스 엑시미아입니다. 그 이름과는 달리 이것은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닙니다. 이 수영자는 최근 동남극 해역에서 과거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곳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비디오 영상에는 활기찬 바다 오이가 볼록한 분홍색 가슴의 날개와 다리와 유사한 지느러미로 떠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머리 없는 닭 몬스터는 이전에 멕시코만에서만 발견되었으며 최근 호주 남극 연구부의 연구원들이 해수면 아래 약 9,800피트의 깊이에서 고급 카메라 기술을 사용하여 발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북부 타스마니아에서 중앙 퀸즐랜드까지의 영국 연방해양보호구역을 조사하던 CSI 수사관들이 140년 전 누군가의 그물에 걸린 이상한 무언가 얼굴이 없는 물고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헬리코프리온 1870년대 헬리코프리온은 원형톱 같은 이빨로 유명한 선사적 상어류로 초기 페리아원 해양에서 번성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1880년대에 안드레 피. 카르핀스키가 러시아에서 발견한 몇 개의 화석 때문에 정보가 부족합니다. 헬리코프리온은 유사한 종들과 비교하여 추정으로 10에서 15피트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의 신체적 특성은 일단 이빨 화석만 존재하여 원형 톱과 유사한 독특한 이빨 세계를 형성합니다. 처음에는 불확실했지만 향후의 발견들은 조류상 상하게 이빨 회전이 위치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각 이빨은 육식 다이어트를 나타내며 오징어를 먹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해골이 없으므로 그의 사냥 방법은 추측에 그칩니다. 이빨 회전을 배치하면 헬리코프리온이 수영, 도전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먹이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데이터는 이 수수께끼 같은 생물의 생태학과 행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거대 오징어. 거대한 거대 오징어는 완전히 성장한 상태에서 적어도 33피트의 길이에 이를 수 있지만 이 신비한 생물의 목격은 인간에게 극히 드물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은 해변에 떠내려온 표본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기록된 최대 거대 오징어는 인상적인 59피트에 달했으며 거의 톤에 달하는 무게였습니다. 빛이 볼 크기의 눈을 가진 이 생물들은 주로 서식하는 어두운 심연에서의 시야를 돕기 위해 동물 왕국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8개의 팔과 2개의 길게 늘어진 텐타클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 천부기를 먹이를 포획하는데 사용합니다. 아마도 물고기, 새우 및 다른 오징어를 포함하며 작은 고래에 대한 공격에 대한 추측도 있습니다.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으로는 작은 지느러미로 놀랍도록 움직이고 컨내를 추진력으로 사용합니다. 모든 바다에서 발견되지만 일반적으로 대륙 슬로프와 세계 각지의 섬 근처에 서식합니다. 네오플루라돈, 부드러운 측면 이빨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네오플루라돈은 플리오사우로이디아에 속하는 큰 육식 해양 파충류로 짧은 목을 가진 플레시오사우루과의 분류군입니다. 두 종류인 엘 페록스와 엘 페키디스는 중생대의 코비아니 스테이지에서 살았으며 엘 로시쿠스는 최근 후기 주라기 시대에 살면서 유럽의 바다를 지배하며 최상위 포식자로 활동했습니다. 큰 70mm 이빨로 명명되는 네오플루라돈 화석은 1993년 H.S. 사바젯에 의해 초기 분류되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수영 능력은 모든 플레시오사우르에게 특징적인 4개의 패들 같은 지지다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는 이전의 길이 추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네오플루라돈이 약 24m 길이이며 무게가 약 2.5 메트릭 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사사우루스. 영화에서의 묘사의 정확성을 의심하며 모사사우루스는 백악기 후기의 거대한 바다 파충류로 공룡들과 공존했지만 공룡은 아니었습니다. 육식 동물인 모사사우루스는 백악기 시대에 유럽과 북미에 서식했으며 프랑스 사우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큰 종인 MHOF-MONYI는 17.1m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최근의 추정에 따르면 약 13m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견고한 두개골은 많은 절단 치아와 함께 강력한 턱을 가졌으며 패들 모양의 지지다리는 수중 항해를 도왔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약한 냄새 감각을 보상하기 위해 우수한 시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기를 소비하는 고기질 비율을 나타냅니다. 분류상의 혼란으로 인해 한때는 50여 종 이상으로 분류되었지만 2017년 재기술에 의해 적어도 5종이 명확히 되었으며 추가적인 재평가가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생물들은 백악기 후기부터 약 6170만 년 전까지 존재했으며 수중 환경에 서식했으며 육식이었으며 총 31개의 발견된 표본으로 나타냈습니다. 레바이어단 2010년에 처음으로 리바이어선 MELIL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나 리바이어선은 이미 다른 동물에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으며 그것은 멸종된 말코둥이 코끼리인 마스토돈을 의미합니다. 규칙에 따르면 같은 이름으로 다른 동물을 가질 수 없으므로 그들은 이 이름을 레비탄에서 레비아단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히브리어 철자입니다. 그것은 마이오세인 시대라고 불리는 약 1200만 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에서 우리는 페루에서 레비아단 한 마리만을 발견했으며 이것은 동남태평양에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약 3m 길이의 두개골을 기반으로 과학자들을 레비아단이 약 13에서 16m 정도의 길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레비아단의 두개골과 아래턱은 현재의 스펀 고래와는 달리 거대했습니다. 레비아단은 큰 위쪽 이빨과 작고 넓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의 이빨은 크고 날카로웠으며 가장 큰 티렉스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의 두개골에는 상단에 큰 움푹한 곳이 있어 현대의 스펀 고래처럼 음파 탐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깨비상어. 도깨비상어는 심해에서 발견되는 멋진 생물로 최대 4265피트까지 서식합니다. 보통은
어둠 속에 머물며 밤의 표면 근처로 올라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상한 외관과 먹을 때 턱을 넓게 벌릴 수 있는 점입니다. 이상한 코를 가졌으며 다른 물고기로부터 전기 신호를 감지하는 특수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빨은 길고 엉망스럽고 입이 닫혀 있어도 튀어나옵니다. 이들 상어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없으며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고기, 오징어 및 작은 갑각류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긴 턱으로 잡습니다. 도깨비 상어는 배관을 가지고 있으며 몇 마리의 큰 아기를 낳습니다. 그들은 아기와 연결하기 위한 태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신 아기가 자라는 동안 미수분을 먹이기 위해 미수란을 제공합니다. 가끔 실수로 잡히기는 하지만 일부러 낚지는 않으며 과학자들은 그들이 사라질 위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덩클레오스테우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클리블랜드의 고대 해양 생물인 덩클레오스테우스 테렐리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작고 튼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갑옷을 입은 물고기는 대봉기 시대 약 3억 6천만 년 전에 살았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전에는 최대 30피트까지 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생물학 박사 과정 학생인 러셀 앙글레는 이전에 크기와 모양에 대한 추정이 과장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연구의 주 저자이자 생물학 박사 과정 학생인 러셀 앙글레는 덩클레오스테우스가 이전에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